삼성전자 다니는데요. 우리 아들이 핸드폰 가게 하는데요. 딸이 네이버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나는 핸드폰을 잘 몰라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커뮤니케이터 완희입니다. 저는 여러 센터들과 학교들에서 디지털 관련한 그런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디지털 관련 전문 강사이고요. 지난 한 6년간 전국적으로 한 3,000회 정도, 그리고 연인원 한 35,000명 수강생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수업의 대상들은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학생들보다는 시니어 계층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시니어 계층들이 좀 스마트폰을 배우고 싶으시다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시니어분들께서도 영상 제작이나 AI 관련한 그런 수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디지털 세상에 안착하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다 보면요, 이런 재밌는 현상들을 봅니다. 우리 아들이 삼성전자 다니는데요. 우리 아들이 핸드폰 가게 하는데요. 근데 나는 핸드폰을 잘 몰라요. 또는 우리 딸이 네이버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쓸 줄 몰라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가 이렇게 어려우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본 통계에 따르면요, 60세 이상 되시는 그 시니어들의 한 70% 정도가 스마트폰 사용이 능숙하지 않다. 여기서도 또 능숙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통계에서는 한 50% 정도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나 많을까요? 라고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댁에 있는 부모님들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스마트폰 사용이 능숙하지 않으시다, 그러시면 이미 벌써 50%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마 이 수치들이 충분히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있는 저는 50%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의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시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르신들은 왜 스마트폰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거는요, 단순히 기계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저는 좀 다른 분야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셨던 시대의 생활과 이분들이 젊으셨을 때 한창 생산력이 있고, 그리고 한창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또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니어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스마트폰을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니어분들, 우리 부모님들의 연령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한 4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거보다 한 10년 정도 젊으시면 이제 56년생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또는 그거보다 더 젊으신 이제 60대 이렇게만 되셔도요, 한 60년대쯤 이렇게 이제 가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사셨는가,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40년대 또는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들은요, 굉장히 급격하게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현상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젊으셨을 때 어떻게 서로 소통을 했을까요? 대부분 소식을 전하려면 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편지를 썼던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낼 사람한테 이제 편지를 써서 우표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에 갑니다. 관내, 내가 사는 지역 내에서는 보통 한 3일 정도 걸렸어요. 내가 사는 지역 좀 벗어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한 5일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가는 데만 그 정도 걸리는 거예요. 자, 거기 말고 도서 지역 같은 데 있죠. 어떤 섬이나 이런 데로 이제 보내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 정도 그 편지가 가게 됩니다. 그럼 가는 데만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7일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돌아오는 답장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내 지역이면 3일 정도 걸릴 거고요. 관외 지역은 한 5일, 그 다음에 더 먼 도서 지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7일이 걸려요. 그러면 편지가 한번 갔다가 돌아오는데 일주일에서 길게는 보름이 걸리는 그런 긴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전화기라는 게 생깁니다. 시골 출신이어서 그런지 제가 썼던 전화기는요, 이렇게 빙 돌려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 교환 누나가 이제 받아가지고 어디 연결해 드릴까요? 그러면은 저희 집이 당시 220번이었는데 220번으로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집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제가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이 아닌데도 굉장히 오래된 그런 사람 같죠. 저희 동네에는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전화기를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 전화기는 소리가 너무 예쁘잖아요. 차르륵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전화기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남의 집 가갖고 이 전화기가 있으면은 그 앞에 앉아갖고 계속 이거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 아줌마한테 엄청 혼나기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선통신의 시대로 바뀌게 되죠. 삐삐나 핸드폰이라고 불렸던 그런 휴대전화를 이제 들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이전부터 쓰셨던 그런 사업가분들도 계셨어요. 굉장히 큰 벽돌 같은 거 들고 다니시면서 썼던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았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2000년대쯤 됐을 때 아마 40대, 50대 이런 연배를
가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때 또 인터넷들이 한창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인터넷을 쓰셨던 분과 쓰지 않으셨던 분들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또는 직장 생활을 그 당시에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만지셨던 분들, 이런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2010년대에 이제 스마트폰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비대면 사회까지도 경험을 하셨으니까 정말 엄청난 변화를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경험을 하셨던 겁니다. 펜으로 쓰던 시절부터 무선 통신, 무선 전화기,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자, 이런 최첨단의 문물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에요. 지금 2000년대 태어난 그 자녀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이분들이 살아오셨다는 거죠.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로 바뀌었고요. 인터넷 속도, 그 다음에 스마트폰 보급률, 이런 모든 것들도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에 이르는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큰 변화, 이런 어마무시한 속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과연 쫓아가실 수 있었을까요? 디지털 세상 내에서도 스마트폰 쓰다가 AI로 넘어가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아날로그에서 손으로 만지면 무엇인가 눌려지는 그런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눌리는 게 아니라 화면이 전환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큰 어려움을 이분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꽤나 답답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사시던 세상과 지금 굉장히 많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버튼을 누르면 1번을 누르면 1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찍혔어요. 2번을 누르면 2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찍혔어요. 이제는 1번을 누르면 어디를 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뭘 누르고 그 다음에 또 뭘 누르고, 이런 여러 개의 레이어들이 쌓여 있는 게 지금 현재 스마트폰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눌렀는데 그 다음이 안 나오냐라는 거예요. 또는 그 다음이 나왔는데 이 앞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변화 속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수십 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른 변화를 이들이 경험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려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대로 그냥 스마트폰 어려운 상태로 그냥 두면 될까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건 아니겠죠. 스마트폰을 잘 배우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잘 배우시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나 또는 뭐 행복주민센터, 뭐 이런 각기 부르는 이름들이 좀 다른데 이런 데 가시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클래스에서 다 소화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끔 댁에 가셨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진짜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다음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니? 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채널에서도 앞으로 부모님들이 겪으셨던 스마트폰 사용했을 때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녀들께서 보셔도 좋고, 또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께 추천하셔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해요.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터 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